누가 될 것 같으세요? 홍준표가 될 겁니다. 왜요? 홍준표가 제일 미쳤잖아요. 아 근데 그 지금 홍준표가 예. 그 바른당 입당 뭐라고 네. 그러죠? 바른당 입당 권유? 그 정병국 의원이 쓴 자서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른당 입당 여부를 이렇게 타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예. 집중 성토를 당하고 홍준표도 진짜 재밌는 게 책에 쓴 사람을 고발을 하든지 뭐 나무래야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말한 원유철한테 뭐 고발하니만이. 근데 이게 정말 웃기네. 그 홍돌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열한 단어를 빗대면서 강성으로 얘기를 해요. 아, 홍준표가요? 예, 홍준표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찔리는 구석이 있거나 이거는 아닌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꼬리를 흘리면서 허허허 웃어요. 습관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바른당 입당 그 네. 타진 그거 얘기를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고 웃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나 보고 그리고 화를 냈잖아요. 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 성격상 엄청 대들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화를 내고 사진도 안 찍고 나가버렸다는 걸 보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홍준표 불과 몇 달 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기자들을 부르면 구름같이들 몰려왔잖아요. 예. 근데 몇 명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물어봐요. 이게 다 온 거냐고. 야당하기 힘들죠.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표가 이번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바른당은 정말 그 자유한국당 애들이 보기에는 없어져야 될 적폐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적폐 세력으로 그런 타진을 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트위터에서 봤던 재밌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여자분 수석 우대변인이라고 하는데 류여해라는 사람이에요. 야 카리스마 쩔던데요, 막. 와 맨발로 그냥 구두 벗고 막. 와 대단해요. 야, 예, 이게 제가 이게 스피커는 꺼놓고 그냥 그 그림만 봐서 그 뭐라고 씨부리는지는 못 들었는데. 재떨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색 그 자켓을 입고 빨간 띠를 손목에 두르고 주먹질을 하면서 막 굉장히 뭔가 강렬한 메시지. 그러니까 자막으로 나온 건 우리는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전투에 졌다. 대선이라는 전투에 졌을 뿐이지 보수와 진보라는 그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뭐야? 나 순간적으로 멋지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울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맥이 안 맞아요. 이상해. 어쨌거나 나는 홍준표. 근데 이 양반이 류여야라는 사람이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웃겨요. 코미디야. 자기가 부산 문현동 산꼭대기 쥐나오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류여야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요. 우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법제관을 지냈고요.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쥐 나오는 데 살 정도로 찌어지게 가난한 스펙이 이 정도네요. 야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보통 재원은 아니네요. 그러죠. 와. 왜 얘네들은 진짜 한결같이 그쪽에 가는 애들은 다 이렇죠?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류여혜님 아니, 화이팅. 생긴 건 멀쩡해. 화이팅. 최고위원 선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6.25입니다. 모든 그 당시에 참여했던 호국 영령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계셨기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그 머나먼 다리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는 지난 겨울 눈물로써 가슴을 두들기며 매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학자입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분이 태극기 광장에서 나라를 지키며 대통령을 지킬 때 언론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왕 그 또라이가 되려면 최고의 또라이가 되는 게 좋잖아요. 홈돌처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홍준표가 상대표가 된다면 요 정도 급은 거느리고 가야. 최고위원 해줘야죠. 아니 이왕에 할 거면 1등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오행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돌연 종료를 했잖아요. 갑자기 했잖아요. 원래는 지금도 계속 달리고 있다는데. 그렇죠. 원래는 저 이벤트 자체가 29일이 그 마감 시였었는데요. 23일 날에 6월 23일에 자기들도 계속하면 안 되겠다. 안 되겠나 싶었었나 봐요. 알았겠죠. 강영란님의 트윗입니다. 자유한국당 오행시 최우수상 상품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게 오행시보다 웃긴다. 자동차는 못 줄 망정 김치 냉장고쯤은 걸어야지. 암튼 남 주는데 인생캉 것들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아, 그게 블루투스 이어폰이 상품이었어요? 네. 이걸 우리 그 애청자님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1대1로 그 대화 나눈 제 지인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냥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다가 저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그 블루투스야 그러니까는 와 정말 너무 치사하다. 그거 진짜 뭐야? 코미디다. 돈도 많은 애들이. 아니, 블루투스 비싼 거 많아요. 왜 그러세요? 비싸봐요. 얼마나 비싸요? 나는 비싸도 100만 원은 안 하잖아요. 맞아. 그게 최소한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자기네 당의 상징 아닌 오행시를 져달라고 그래서 대상을 차지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정도 시켜줘야 되는 아니, 거예요. 그렇죠. 정당 보조금이 몇백억밖에 안 되는 당인데 좀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아, 홍준표 돈 많잖아요. 지 사죄 털어야지. 그런데 심지어 그래가지고 약속 지키라는 그 비판도 뭐 홈피에 굉장히 뭐 난리가 또 났었었고요. 근데 그 자유당 들어가면은 뭐 배너가 뜨고 그랬잖아요. 네. 그걸 여기저기 움직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치사하게 이게 정말 너무 코미디 같은 거예요. 저는 정말 혹시나 뭐 그럴까 해가지고 봤더니 정말 이게 찾기 어렵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 역시 예상을 접지 않는 이 우리 자유당. 걔네들은 자유한국당 애들은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문자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 논리를 들고 나올 거예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문자 사드? 네, 문자 사드. 진짜. 문자를 문자로 막아. 그렇게 했잖아요. 이름 딱딱딱 보내가지고. 민경욱. 네. 그 인천 연수구 연서울. 에이 진짜. 진짜 왜 이러냐. 그 최고의 문자가 있었죠 그때 민경욱한테 보냈던 거. 경우가 이 세상에선 누가 제일 예쁜이 문자를 딱 보낸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말 안 해? 얼른 내 이름 얘기 안 하냐? 국민의당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의 그 독보적인 면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요. 밀려나가고 이걸, 있죠. 좀 이게 좋아해야 될지 안타까워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안태호님이 자유한국당도 끔찍하긴 한데 국민의당도 그에 못지 않을 정도로 더 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짓을 저질렀군요. 너무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셔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 대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내 거야. 왜 그러세요? 제 캐릭터를 왜 야수님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논리는 그쪽에 사시고 알았어요. 어법은 이쪽이잖아. 남의 밥그릇을 넘보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님 계속 이 코미디 즐겨주세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의 조상들이 그렇게 애국 집안이라면서요. 독립운동가 예, 집안. 근데 거기에다 대고 친일파 후손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뭐예요? 그러게요. 아 정말. 사실 그 국회에 있는 그 자유당, 그 국민의당, 뭐 바른당 이 의원들 그룹에서 친일, 뭐 친재벌 이런 이력을 빼면 몇 명 안 남을걸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없다고 봐야죠. 예. 하루기님이 국당은 아무리 봐도 자유당 이중대 같다. 국민의당 말하는 거죠. 대응 방식이나 안면 몰수급 변명을 봐도 그렇고 정치 스타일은 둘 다 5급수 폐기물 수준이고 근데 자유당은 개그라도 하는데 국당은 재미조차 없다. 하면서 이제 사진을 하나 더 붙여주신 게 그 김동철 원내대표가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귀를 딱
기울이면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는 그 사진을 딱 하면서. 네,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기님은 국민의당에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기왕 족같이 할 거면 재밌게 해라. 아, 자유당은 재밌게 하지 않냐. 그러니까 자유당만큼 못 웃겨도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네. 트로이님은 방통위원장 자리 내어놓으라고 미친 발광 중인 자유당. 방통위원장은 여당목 자유당 애들도 정치 조폭이라는 땡깡, 강압, 폭거 할 줄 아는 게 딱 그거밖에 없네.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1970이라고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강남 1970. 네. 강남 네. 1970. 거기 보면 정치 깡패들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멋있게 잘생긴 배우들이 했죠. 이게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3명 나왔잖아요. 한 명 누구죠? 신상진. 홍준표. 아 신상진. 뭐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또 웃기고 있어요. 평상시에 다르게 왜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안에 대해서 네. 협조해야 된다는 그 공약들을 들고 나올까요? 제가 명정님 말씀 듣다가 신상진 씨가 했던 코멘트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신상진 씨가 우리 다 모를 정도로 인지도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니까 인지도가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야. 오. 아 그러니까 그 예. 우리 그 대선 예. 때 그 예. 그 언론 프레임 비슷한 거네요. 예, 확장 가능성. 예, 예, 어. 참 그렇죠. 아 진짜 너무한다. 새롭네요. 개그다 새로운. 개그. 예, 예. 그러니까 27일 저녁에 MBC에서 자유한국당 당대표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홍준표는 이제 토론평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원유철은 동료를 협박하다니 청산해야 할 구태라고 말했고요. 신상진은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한 토론회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원유철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이 사람 정말 이 선거가 끝나면 둘 중 하나는 정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원유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준표에게 지금은 세탁만 되고 탈수가 안 됐다고. 나중에 마른 걸레가 됐을 때 나오라고. 얼마나? 시인들이야 시인들. 막 던져요. 시인들이야. 야 대단하다. 공감이 되지? 예, 아직 탈수가 안 됐다.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네들이 당 대표들이 셋이 좀 이상해요. 약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협조하겠다는 그런 공약들을 들고 나왔는지 이제 정신 궁금하네요. 차린 거죠. 자유한국당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아는 것 같아요. 아 협조해야 산다? 네. 그런가? 협조한다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방선거 때 어차피 이게 다 정기 개편까지 다 정리가 될 텐데 과연 이 그 지금 현재 한나라 당류당이죠. 한나라 당에서 흘러내려왔던 그 당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용서해 줄까? 자기 내부의 그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 했던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 줄까?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류여야라는 사람이 좀 한 가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너무 웃겨요. 코미디야. 자기가 부산 문현동 산꼭대기 쥐나오는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이 없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한국당과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류여야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요. 우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법제관을 지냈고요.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쥐 나오는 데 살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스펙이 이 정도네요. 야 독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면 보통 재원은 아니네요. 그러죠. 와. 왜 얘네들은 진짜 한결같이 그쪽에 가는 애들은 다 이렇죠? 이거 뭔가 정상이 아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유여혜님 아니, 화이팅. 생긴 건 멀쩡해. 화이팅. 최고위원 선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6.25입니다. 모든 그 당시에 참여했던 트위터에서 봤던 재밌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그렇죠. 거기에 이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여자분 수석 부대변인이라고 하는데 류여혜라는 사람이에요. 야 카리스마 쩔던데요 막. 와 맨발로 그냥 구두 벗고 막. 와 대단해요. 예, 이게 스피커는 꺼놓고 그냥 그 그림만 봐서 그 뭐라고 씨부리는지는 못 들었는데. 재떨이 막 날아다니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빨간색 그 자켓을 입고 빨간 띠를 손목에 두르고 주먹질을 하면서 막 굉장히 뭔가 강렬한 메시지. 그러니까 자막으로 나온 건 우리는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전투에 졌다. 대선이라는 전투에 졌을 뿐이지 보수와 진보라는 그 전쟁에서 진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뭐야? 우와. 뭐야?
나 순간적으로 멋지다. 이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혀 울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맥이 안 맞아요. 이상해. 어쨌거나 나는 홍준표. 네, 웃어라. 그런데 기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바른당 입당 그 네. 타진 그거 얘기를 하면서 말꼬리를 흘리고 웃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나 보고 그리고 화를 냈잖아요. 예.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 성격상 네. 엄청 대들고 막 난리를 쳤을 텐데 화를 내고 사진도 안 찍고 나가버렸다는 걸 보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기자들을 부르잖아요. 근데 홍준표 불과 몇 달 전,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기자들을 부르면 구름같이들 몰려왔잖아요. 예. 근데 몇 명 안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홍준표가 물어봐요. 이게 다 온 거냐고. 야당하기 힘들죠.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홍준표가 이번에 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바른당은 정말 그 자유한국당 애들이 보기에는 없어져야 될 적폐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적폐 세력으로 그런 타진을 했었다고 하면 그리고 또 이제 호국 영령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계셨기에 이 대한민국이 지켜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그 머나먼 다리로 넘겼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는 지난 겨울 눈물로써 가슴을 두들기며 매일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법학자입니다.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언론에서 여러분이 태극기 광장에서 나라를 지키며 대통령을 지킬 때 언론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홍준표가 될 겁니다. 왜요? 홍준표가 제일 미쳤잖아요. 근데 그 지금 홍준표가 예. 그 바른당 입당 뭐라고 네. 그러죠? 바른당 입당 권유? 그 정병국 의원이 쓴 자서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른당 입당 여부를 이렇게 타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예. 집중 성토를 당하고 홍준표도 진짜 재밌는 게 책에 쓴 사람을 고발을 하든지 뭐 나무래야지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라고 말한 원유철한테 뭐 고발하니만이. 근데 이게 정말 웃기네. 그 홍돌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할 때 이게 맞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저열한 단어를 빗대면서 강성으로 얘기를 해요. 홍준표가요? 예, 홍준표가 그래 왔어요. 그리고 찔리는 구석이 있거나 이거는 아닌데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말꼬리를 흘리면서 허허허 웃어요. 습관.